야인시대 45화 신영균의 도발과 의리거리의 짙은 대결과 숨겨진 단판 윤호TV. 나를 포함한 우리 조선의 협객들은 징용을 가지 않을 것이오. 오늘 야인시대 45화에서 들려드릴 김두한의 가장 대담하고 용감한 선언입니다. 경무국장 면전에서 찢어낸 징용장.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 우미관의 어두운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물밀듯 나옵니다. 회의가 끝났거나 아니면 무언가 결정된 모양입니다. 문을 닫으며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신영균은 특히 입을 비죽거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불만과 초조함이 드러납니다. 뭐 이런 회의가 다 있어? 완전히 지들 마음대로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답답함이 섞여 있습니다. 신영균은 지방 오야붕으로서 종로의 패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형님, 지켜보십시오. 무슨 깊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만끼리 신영균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신영균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임마. 그 순간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는 것은 일본인 형사 미와와 그의 경찰 부하들입니다. 미와의 얼굴에는 명암한 웃음이 떠 있습니다. 긴똑강, 우리가 조금 늦은 모양이구나. 벌써 회합이 끝난 것이냐? 미와는 상한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재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김두한이 차분하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하지만 미와는 그 말을 받으며 비웃듯이 웃어넘깁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는 웃음입니다. 흐하하, 네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됐던지 간에 이 미와와 상관이 있어. 그것을 명심해 두게나. 긴똑강. 미와가 한 손을 들어 김두한의 어깨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김두한이 그를 밀어냅니다. 차갑고 명확한 동작입니다. 한가하게 당신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소. 비켜주겠소? 미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조용히 물러섭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지금은 봐주겠지. 긴똑강. 하지만 기억해 두게나. 미와가 다시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무언의 위협이 가득합니다. 너는 언젠가 반드시 내 손에 잡힐 거다. 그때가 되면. 흐하하. 미와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그것은 악의 웃음입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종로회관의 거대한 홀은 각지에서 올라온 주먹패 오야붕들로 가득합니다. 조선의 모든 구석에서 온 주먹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지만 눈빛은 모두 같습니다. 불안한 눈빛입니다. 술잔이 오가갑니다. 밴드의 음악이 울립니다.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습니다. 김영태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모두의 눈이 그에게 모입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당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우선 지방에서 올라오신 오야붕들께서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경성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신영균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소? 우리가 경성에 온 이유가 뭘까요? 징용 때문에 목숨 걸고 온 거 아닙니까? 신영균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습니다. 긴장감이 방에 쏟아듯이 들어옵니다. 다른 오야붕들도 신영균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쪽에서 올라온 오야붕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조용하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들 잔을 드십시오. 오늘은 좋은 기분으로 부담 없이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압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강함입니다. 건배. 작두가 외칩니다. 모두가 따라 외칩니다. 건배. 건배. 술잔들이 마주칩니다. 맥주병들이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은 신영균에게 모여 있습니다. 문영철이 옆에 앉은 신영균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사나 합시다. 나 우미관의 문영철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신영균이신가? 문영철의 목소리는 공손합니다. 하지만 신영균은 그 공손함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신영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우미관의 꼬봉이 자신에게 말을 놓으려 하다니 이것은 모욕입니다. 뭐, 형씨? 인사? 그런 것까지 할 여유가 있냐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나이라고 생각하오. 이런 씨. 신영균이 손에 들었던 찬 맥주병을 힘껏 쥡니다. 병의 목 부분이 깨집니다. 유리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집니다. 우미관패들은 영 예의가 없구만. 우리가 당신들 밑에 온 거 아니고 깍듯이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누군가는 손에 힘을 주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신영균이라고 했나? 좋은 질문이요. 아까는 분위기가 그래서 할 말을 다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말해보겠소? 당신의 말이 맞는가? 모두가 김두한을 바라봅니다. 신영균이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제는 김두한에게만 향합니다. 좋소. 솔직히 기분 드럽소. 하나부터 열까지 종로패하고 몇몇 경성패들 마음대로 하고 있질 않소? 우리는 뭐 개똥인가요? 우리도 조선의 사나이들입니다. 음성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당한 지적이 있습니다. 신영균은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무시당하고 있었고 그것을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차갑습니다. 일리가 있소. 일리가 있는 말이오. 당신의 말이 맞소. 영철아, 네가 먼저 사과해라.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문영철은 한번 머뭇거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미안하게 됐소. 정말로 미안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신영균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 속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야 원. 엎드려서 절 받기구만. 하지만 이 순간 신영균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김두한의 진정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들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통성명이나 합시다. 신영균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종로패들과 지방 오야붕들이 서로 이름을 나눕니다. 홍만길, 휘발유, 개코, 삼수. 이제 그들은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술이 계속 오갑니다. 음악이 계속 울립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신영균은 문영철 옆에 앉습니다. 그런데 영철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뭐가? 너같이 대단한 싸움꾼이 왜 김두한이 같은 애송이 밑에 있는 거냐? 문영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떠오릅니다. 말 조심해, 이 자식아. 큰형님한테 애송이라니? 너 그거 모르나? 우리 큰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신영균이 고개를 기울입니다. 소문이야 뭐 과장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상대도 안 된다면 믿겠냐? 문영철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여기 무오기도 내로라 하는 싸움꾼인데 큰형님한테 박살이 났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의 싸움에서 내가 져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큰형님한테는. 신영균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이냐?
이화룡과 박두성도 당한다고 알려진 그 김두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성의 모든 오야붕들이 우리 큰형님한테 그렇게 깍듯한 거야. 알겠냐? 신영균이 술잔을 내밉니다. 알겠다. 나가 깔보고 미안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술을 마십니다. 종로회관 안의 음악이 계속 울립니다. 하지만 모든 회의가 좋은 결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미식당 앞 골목길. 문영철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김모옥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난 쪽가 껄쩍지근한디 거시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야, 됐어. 그렇게 건방진 자식은 혼을 좀 내줘야 돼. 문영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미식당. 신영균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값을 낸 다음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전 경험이 그를 들뜨게 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는 것은 문영철과 개코입니다. 좀 앉아도 될까? 신영균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이미 싸움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웬 개수작이야? 너 이 새끼 미쳤어? 아나 무슨 입에 개걸레를 처물었나? 왜 그렇게 입이 더러워? 신영균이 테이블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분노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역시 우미관은 이상한 놈들이네. 위아래는 분명히 가려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앞에 앉았으니까 지금 한번 겨뤄보자는 말이다. 신영균이 흔들립니다. 술이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 어딘가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나가 이 신영균이를 보여주마. 어디 나가는 게 뭔지 봐라. 이제 그들은 공터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공터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천패들도 옵니다. 자, 시작해볼까? 덤벼라. 문영철이 말합니다. 간다. 신영균이 외칩니다. 첫 주먹이 날아옵니다. 문영철이 보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주먹입니다. 신영균이 날아갑니다. 아스팔트를 굴러갑니다. 인자범께 맹물은 아니구마잉. 황소가 외칩니다. 신영균이 일어섭니다. 다시 달려듭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문영철의 주먹이 계속 날아옵니다. 신영균이 계속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계속 일어섭니다. 더 싸워봤자 너만 다쳐. 이 정도면 충분해. 문영철이 말합니다. 닥쳐, 이색. 신영균이 다시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문영철을 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먹이 떨어집니다.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신영균이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일어납니다. 형님, 형님. 청년만끼리 외칩니다. 인자 그만하자. 김모옥이 말합니다. 하지만 신영균은 다시 일어섭니다. 아직 안 끝났어. 덤비란 말이야. 문영철이 주먹을 날립니다. 신영균이 땅에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형님, 형님, 형님. 그들이 신영균을 들어올리려 합니다. 아따. 수고했다, 영철아, 임. 김모옥이 문영철을 두드립니다. 어마, 성님, 저 자식이 또 있나 불었어?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신영균의 눈이 떠집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덤비란 말이야. 이제 그만하자. 나는 더 싸울 힘도 없다. 문영철이 말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덤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신영균의 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빛납니다. 뭐라고? 덤벼 이 새끼야. 이야. 신영균이 다시 달려듭니다. 문영철은 피하기만 합니다. 만류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응?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신영균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야, 덤벼 임마.
너 이 신영균이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 자식아. 그래, 그래. 이제 알았다. 너 독종이라는 거,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하자. 안 돼, 안 돼. 나는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어떤 놈이든 항복을 할 때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고. 시. 순간 문영철이 손으로 제스처를 취합니다. 항복입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다. 신영균이 묻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정말이라고. 신영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의 미소입니다. 자식, 진작에 그럴 것이지. 기분이다. 내가 술 한 잔 사마. 문영철이 놀랍니다. 뭐? 술을 사겠다고? 그래, 임마. 너 정말 세다. 너 이름이 뭐냐고? 문영철이다. 우미관의 문영철이야. 나 신영균이다. 만나서 반갑다. 신영균이 문영철에게 손을 내밉니다. 단 몇 분 전까지는 죽을 듯이 싸우던 두 사람이 이제 악수를 합니다. 이것이 주먹의 세계입니다. 싸움으로 만나고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싸움 뒤에는 형과 아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흡족하게 웃습니다. 이천패들이 어깨동무하며 돌아갑니다. 한편 우미관 김두한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김영태가 물어봅니다. 이제 경무국장 면담 준비가 되었나? 아직 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도록 하지.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두한은 회중시계를 꺼냅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을 봅니다. 종로서 미화가 손목시계를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떨어집니다. 이상한 일이구만. 경무국장 각하께서 긴똑강과 같은 자를 뭐 때문에 만나시겠다는 건지. 오무라가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 경무국에서 긴똑강에 대해 물어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뭔가 조사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말 궁금해 미치겠구만. 미화는 침침한 표정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놓친 기분이 듭니다. 마치 큰 그림의 한 작은 부분만 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무라. 긴똑강이 경무국에서 나오는 대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알아보도록 해. 이건 중요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경부님. 미화는 창문을 통해 밖을 봅니다. 그 눈빛은 예리합니다. 경무국 건물. 검은 큰 건물입니다. 주변에는 일본군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들어갑니다. 진영과 영태는 바깥에 기다립니다. 건물을 지나갑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 경무국장실의 문입니다. 들어갑니다. 단계 경무국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한 일본인의 얼굴입니다. 네가 김두한인가? 그렇소. 청산리에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자랑스러운 황군을 몰살시킨 김좌진이가 내 아버지라지. 단계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것은 증오의 반짝임입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요. 단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주먹이 책상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하야시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너 같은 놈 따윈 만나주지도 않았어. 그래, 내게 건의할 것이 무엇인가? 빨리 말을 해. 김두한이 품속에서 징용장을 꺼냅니다.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제가 온 이유입니다. 그게 뭔가?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발부한 징용장이요. 단계가 징용장을 집어들고 봅니다. 징용장?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김두한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철강 같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조선의 협객들은 징용을 가지 않을 것이요. 나니? 단계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징용을 가지 않을 거라고 했소. 당신들은 절대 우리를 징용에 끌고 가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김두한이 징용장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찢어집니다. 징용장이 종이 조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입니다. 단계는 놀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김두한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두한이 경무국을 나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하늘이 더 낮아진 듯합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 듯합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계속 걸어갑니다. 이제 그가 바는 것입니다. 바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부터 져야 할 것입니다. 최동열이 만의 대사를 찾아갑니다. 절 안에 조용한 다실입니다. 향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허허, 적적하던 차에 잘 왔다. 만공은 통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벽초는 낙향에서 칩거해버렸다. 이 말동무라도 나눌 수 있으니 다행이구나. 만의 대사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밝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해보거라. 최동열이 말합니다. 이광수나 최남성 같은 이들은 스님과는 달리 학병 동료 연설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쯧쯧쯧. 오래가지 못할 하루살이들이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해가 창을 통해 밖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청년들에게도 징용장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두한이도 그 때문에 절 찾아왔었습니다. 만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죽일 놈들. 앞으로 독립된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청년들을 모두 전쟁터로 내보내려 하라니. 만해가 기침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침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걱정 말거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의 독립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최동열이 만해를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도 같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밤의 종로거리, 조선의 거리입니다. 문영철과 김모옥이 함께 걸어갑니다. 이상한 놈이여. 왜 져줬을까? 정말 그랬냐? 아따 기냥. 나가 힘이 딸리더란께. 어쩌보면 그냥 음흉한 놈 같기도 하고. 문영철이 웃습니다.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간다. 아마 네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걸 거야. 어쨌든 아주 영리한 자인 것만은 분명해. 그들은 밤거리를 계속 걸어갑니다. 우미관 안. 김두한은 조용히 창문을 통해 밖을 봅니다. 밤하늘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태가 옆에 앉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나?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있으신가?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하야시 오야붕의 아픔을 봤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처럼 살아야 하는 아픔을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갑니다. 야인 시대의 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거리가 아닙니다. 신영균과 문영철의 대결은 종료되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김두한이 시작한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미화의 추격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총독부의 감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 이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조선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인시대 45화 어떠셨나요? 신영균의 뜨거운 성정과 그것을 받아주는 김두한의 도량이 어깨에 담긴 듯한 회차였습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시작된 신영균과 문영철의 우정은 이제 종로와 지방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결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무국장 면전에서 찢어진 징용장.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미화의 감시와 추격 속에서 김두한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경무국장과의談判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경성의 일제 권력과 조선의 주먹 세계 사이에서 그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다음 화에서는 이 결정이 몰고 온 파급 효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